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 도로에서 갑자기 전기차가 멈춰서고 전기차 배터리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는 소식을 지난 영상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의 니오 자동차 등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배터리 스와핑, 즉 건전지처럼 교체 가능한 배터리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장담해왔습니다. 하지만 뺐다 꼈다를 반복하려면 정밀한 기계 정형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에게 이런 걸 바랄 순 없겠죠. 주행 중 스왑 배터리가 빠져서 이렇게 배터리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이 모빌리티 배터리 교체 시장 규모는 지난해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고, 특히 중화권 국가와 동남아시아에서 배터리 교체 시장이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는 크고 무겁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걸 꼈다 뺐다를 반복해야 하니 이음새가 헐거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러니 주행 중 일부 배터리가 분리되어 탈락해버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도로에서 갑자기 배터리가 빠지면 뒷차가 배터리를 밟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 충격으로 폭발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도로 위의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산 배터리는 화재 발생이 잦아 안전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렇게 헐거워서 도로 주행 중 빠지기까지 하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2022년 중국 국가응급관리부는 전기차 화재 건수가 640건으로 전년에 비해 32%나 증가했고, 특히 전기차 화재가 하루 평균 7건을 웃돌았다고 발표해 충격을 줬는데요. 교통사고처럼 외부 충격으로 나타나는 화재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전기차 배터리 충전이나 주행 중에 문제가 생겨서 화재가 나고 그것도 하루 평균 7대가 화재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면 이것은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닙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 중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가장 화재가 많이 발생한 브랜드는 BYD로 2년 사이 11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위는 리 오토모빌, 3위는 샤오펑, 4위는 니오였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66%는 5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고, 주차 중일 때 화재 비율이 38.5%, 배터리 충전 중일 때 발생한 사고가 25.7%였습니다. 연구기관들은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전기차 제조사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 순환 규모를 만들어내기 위해 생산하는 저가 전기차의 보급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저가의 전기차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2021년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생산 대수만 무려 6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 세계 전기차의 36%에 해당하는 양으로, 이래서 업계에서는 중국 전기차의 화재 건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제조된 테슬라 차량들마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율주행이 사고를 유발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중국에서 제조된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믿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스촨성 청두 진장구 고가도로에서 테슬라 모델 S 차량이 도로 구분 경계석 구조물에 충돌한 후 불이 났고, 순식간에 차체로 화재가 번져 차체가 심하게 변형됐습니다. 차 안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는 차량 앞쪽이 심하게 전소돼 차량의 프레임만 남아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이 숨지고 차량 주변 사람들 역시 부상을 입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이 차량은 고가도로를 초고속으로 달리던 중 갑자기 차선을 벗어나 왼쪽으로 이탈해 석조기둥 구조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은 즉시 화염에 휩싸였고 몇 초 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음은 귀를 먹먹하게 하는 정도였으며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는데요. 이 사고에 대해 일각에선 자율주행 사고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스템의 오판으로 인한 것이란 주장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과 오토파일럿 두 가지의 자율주행 모드 중 중국에서는 아직 완전 자율주행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토파일럿은 고속도로 주행에 사용되는 표준 ADAS 시스템입니다. 일부 네티즌은 3원계 리튬 배터리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화재 시 탈출 시간이 없어 피해가 커진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테슬라 모델에 탑재된 배터리는 3원계 배터리인데 3원계 소재는 강한 충격에 쉽게 화재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중국에서는 버스에 잠정적으로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기까지 합니다. 테슬라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와 사과를 표명하면서 현지 당국의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3원계 배터리만이 아니라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전기차 무인 배터리 교체 장소인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중국 남부의 광둥성 장먼시에서 니오의 2세대 무인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에서 화재가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왑 스테이션에서 연기가 나오는 사고 영상이 전 세계 온라인에 그대로 유출되며 니오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현재 니오는 자사의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인 파워 스왑 스테이션 2.0이 배터리 교환에 5분이 소요되며
하루에 312개의 배터리 스왑을 진행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중국과 유럽 전역에 파워 스왑 스테이션 2.0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인 스테이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인데요.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무인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SNS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손상된 배터리로 인해 점화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사용자는 자신의 자동차의 배터리가 외부의 힘에 의해 손상되었다는 것을 원격으로 감지했고 손상된 배터리를 무인 스왑 스테이션으로 반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무인 배터리 충전소가 충전을 하던 중 10분 만에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에서 강한 연기와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행히 불길을 재빨리 발견하여 소방관들은 곧바로 소화에 나섰고 사상자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현재 니오는 이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왜 배터리가 손상된 사용자에게 무인 스테이션에서 배터리를 교체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왜 스왑 스테이션에서 손상된 배터리에 충전을 시작했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배터리 화재는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사고가 나면 배터리 셀이 완전히 타버리고 원인 파악을 위해 분해를 하는 순간 분리막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등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얼마 전부터 검사 장비 TF를 구성해 배터리 수율과 안정성 확보에 나선 상황입니다. SK온도 신형 검사 장비를 미국 조지아 공장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장비의 양과질을 늘린 회사는 삼성 SDI로 업계의 선구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미래자동차의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코엑스에서 열린 2023년 반도체 대전에서 가장 눈에 띄인 것은 전시관 입구에 놓인 콘셉트카였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의 자동차 반도체 기술이 집약된 꿈의 콘셉트카였습니다. 자율주행차 한 대에 약 3,000개의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할 만큼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선점해온 삼성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서도 경쟁사 대비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를 나타내기 위해 이번 콘셉트카를 선보였는데요. 이 콘셉트카에는 초고속 플래시 메모리 UFS 3.1, 저전력 메모리 오토 LPDDR5X를 비롯해 오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등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기술이 집약돼 있었고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었는데도 가장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삼성전자의 콘셉트카에는 갤럭시 S24 시리즈에 탑재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엑시노스 2400, 차세대 HBM3 디램 샤인볼트,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탈부착 가능한 차량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등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삼성이 독일 미넨에서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에서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조만간 삼성이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도 갤럭시 폴드 시리즈처럼 기술을 선도해갈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